가을 보양식을 찾아 떠난 또 다른 명소. 보양식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바로 장어입니다. 특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민물장어. 숯불에 구워 기름기까지 쏙 빠진 장어는 부드러운 식감마저 매력적인데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맛은 물론 영양까지 만족시키는 보양식의 강자입니다.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몸이 보신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먹었을 때 식감이 너무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어요. 잃어버린 입맛까지 깨우는 감칠맛 나는 민물장어. 그 탄생 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민물장어가 양식되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에 양만장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수조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수조마다 장어의 성장 속도별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 수조가 약 50개 정도, 그리고 연간 생산량은 약 120톤에서 많을 때는 15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리수는 약 80만 마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조마다 약 3만 마리의 장어가 자라고 있는데 하루에 2번 직접 배합한 사료를 먹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장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장어 사료에는 오징어와 정어리, 영양제까지 들어갑니다. 자연에서 성장하는 데 15년가량 걸리는 장어를 1년 만에 성장시키는 비법인데요. 장어 같은 경우는 위가 짧고 장이 긴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먹었을 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많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약 한 12시간 정도의 틈을 줘야지만 그 먹었던 양을 이제 정확하게 소화시키고 또 그 다음 사료를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의 하루 평균 섭취 권장량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을 사료에 넣습니다. 비타민이 장어의 소화력을 돕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준다는군요. 이 양만장에서는 장어의 성장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그에 맞는 사료를 만듭니다. 이제 21살인 백영진 씨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양식업에 뛰어든 영진 씨는 차곡차곡 성실하게 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몇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A, B, C, D, E 라인이라고 라인이 딱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 거의 라인 하나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130kg. 130kg요? 네, 지금 이거 사료 무게 하나만 해요. 20살 청년의 열정이 가득 들어간 장어 사료가 완성됐습니다. 이어서 완성된 사료를 잘게 나누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번거로워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데요. 잘게 잘라주면 여러 마리가 붙었을 때 이렇게 그 경쟁률이 조금 더 줄어들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죠. 사료를 통째로 놓으면 힘에 밀려 먹지 못하는 장어들이 생기기 마련이라 작게 나눠서 넓게 퍼뜨리는 방법으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또다시 사료를 배합하는 작업자. 그런데 이번 사료는 좀 더 묽은데요. 장어 갑이에요. 새끼 밥. 성어들은 좀 딱딱하게 해서 줘도 되는데 새끼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줘야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태어난 지 3개월 내외인 치어들을 위한 이유식인 거죠. 사료는 각 통에 나눠 담아 수저로 옮겨지는데요. 50개의 수저의 사료를 만들어주는 데만 꼬박 2시간이나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12시간 간격으로 매일 2번씩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건 어린 치어입니다. 묽게 만든 사료를 잘게 나누어 던져주면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요. 밥은 하루에 2번씩 3kg 정도씩 주고 있고요. 그 마리수는 한 3만 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이 호지에.
한창 식성이 좋은 녀석들. 지금은 미꾸라지처럼 작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1년 내 출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 마리가 500g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약 한 1년 정도입니다. 15년의 시간을 1년으로 단축시킨 놀라운 성과. 하지만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등장한 쓰레받기. 이건 무엇에 쓰는 용도일까요? 고기들이 이제 새끼들이라 이렇게 이 클리너 통으로 들어오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쓸어서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수리에 휩쓸려 거름통에 들어온 치어를 쓰레받기로 건져서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똑같이 먹을 수 있게 똑같이 같이 되도록이면 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네요. 네, 새끼는 손이 많이 가. 우리 얘들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5년 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막막해하던 재경 씨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장어 양식인데요. 55세 새 직장을 구한 가장에게 장어는 마냥 귀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애정을 듬뿍 받은 장어는 순식간에 몸집을 키웁니다. 사료를 놓기 엄섭게 우르르 몰려드는 장어들. 이렇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장어의 활동성과 크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급여량을 조절합니다. 민물장어가 단기간에 성장하는 만큼 매 시간이 다 중요하기에 직원들은 명절조차 쉬지 않고 매일 양만장의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장어가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로 수온입니다. 근원동물이다 보니까 수온이 높아야지만 그 수온에 맞춰서 급이된 것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력 때문에라도 이렇게 수온을 높이 해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온과 수질, 그리고 영양까지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장어 양식의 관건인데요. 야행성 습성을 지닌 장어에게 편안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반장 내부를 어둡게 해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분주했던 양반장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며칠 후 장어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여느 날과 같은 풍경이지만 양반장 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직원들. 수조 안에 물이 빠지는 걸 확인하더니 이내 호스를 연결합니다. 오케이. 고기 빼려고 지금 물이 잘 막아졌는가 그거 준비하는 거. 고기를 빼요? 예. 왜요? 출하하려고 빼는 거. 고기 출하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이 바로 정성으로 키운 민물장어를 출하하는 날인데요. 장어를 건져내기 위해선 수조 안에 물을 빼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조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자 이번엔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하는데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당황스러운 듯 장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수온이 낮은 물을 접한 장어는 연신 물을 들이마시면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어저께 그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수온이 낮은 지하수를 직수를 틀어가지고 신진대사 작용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3톤 200kg. 3톤 200kg요? 네, 200kg. 마리수로는 얼마 됐어요? 마리수로는 이게 미수가 커서 약 한 6,000마리 정도 됩니다. 6개월 이상 키워 장어의 몸집이 500g을 넘어가면 출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출하 시기가 정해진 장어들은
연결된 호수를 따라 새로운 수조로 이동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곳이 6,000마리의 장어가 차게 될 수조입니다. 속속 모여드는 장어들. 녀석들은 크기에 따라 선별 작업을 거친 후 고객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울로도 가고 대구로도 가고 전국으로 가는데 산소로 부족하면 죽어보니까 하루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 가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산소거든요. 여기 기포가 산소예요. 수온과 수질 변화에 이어 산소량까지 줄어들게 되면 민물장어가 연속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하 과정에선 넉넉한 양의 산소를 제공합니다. 장어가 선별된 후부터 출하까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직접 수조 안에 들어가기를 자처한 건 양만장의 막내 영진 씨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큼 추진력도 빠른 21살의 청년인데요. 이제부터 장어를 바구니에 담아 건네는 일을 담당합니다. 한 바구니당 15kg가량이니 3톤의 출하량을 채우려면 이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얘네들이 뭐지 물속이 아니라 땅 바닥에서도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막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확실히 얘네들이 힘이 좋잖아요. 몸은 고단해도 힘이 펄펄 넘치는 장어를 보면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장어는 물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겨 포장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빼놓으면 안 될 중요한 일이 바로 봉투 안에 충분한 산소를 넣어주는 건데요. 다른 장소로 옮겨질 때까지 산소가 빠지지 않도록 재빨리 묶습니다. 물을 약 한 3리터 정도 담고요. 이제 장어를 15kg 담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밀봉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운송이 되게 됩니다. 산소가 없는 물통에 담아 운송하면 장어가 쇼크를 받아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밀봉까지 마친 장어들이 차곡차곡 트럭 위로 쌓여가고 장장 6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출하량이 채워졌습니다. 고기를 장기간 키우다 보면, 장어를 키우다 보면 애정도 들고요. 시원섭섭하죠. 그런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모습.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장어들. 물줄기를 맞으며 순식간에 작업대 위는 장어로 가득 채워지고 작업자들은 장어를 옆으로 밀어내기 바쁜데요. 무슨 작업이에요? 장어를 크기별로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선별판 미리수마다 빠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작은 사이즈들이 점점 빠지고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큰 사이즈들을 선별해내는 겁니다. 장어를 크기별로 선별하는데 작업대의 틈 사이로 장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등치가 큰 녀석들만 남는 건데요. 6,000마리의 장어를 크기에 따라 나누면 작은 녀석들은 다시 양만장에서 등치를 키우게 되고 다 큰 녀석들은 출하를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촉하듯 연신 장어를 치는 건 왜일까요? 장어를 줘야 얘들이 잘 빠져나가고요. 장어가 산란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 산 사이마다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물을 같이 뿌려주면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장어가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도록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손으로 장어를 섞듯이 자극하면 작업대에 홈으로 속속 빠지는 장어들. 해마다 100여 번의 선별 작업을 거친 후 출하를 진행합니다. 마리수에 말맞는 분량,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을 해줘야지만 판매가 용이한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손님들이 드셨을 때 맛있고 선호하는 사이즈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장어는 1kg 내외의 크기인데요. 어찌나 힘이 좋은지 선악위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동안 이어진 추격전 끝에 장어는 다시 수저로 돌아갔습니다. 일반 물고기들은 아무리 큰 고기도 딱 잡으면 거의 안 움직이는데 이것은 조그만 해도 잡으면 우리가 못 잡아요. 미끄럽기도 하지만 힘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빠져나가버려요. 3시간여의 선별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땀과 물에 흠뻑 젖은 직원들은 슬슬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선배 같은 거 하고 이것이 안 나가. 그래갖고 손목이 많이 아프고.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선별 작업은 멈출 수가 없다 보니 그저 이 양문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작던 장어를 정성껏 살펴본 지난 1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에 오늘이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고된 작업에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장어 양식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장어가 사람들에게 보양식으로 사랑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양만장은 오늘도 전국으로 출하를 준비합니다. 여러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좋은 장어 이렇게 품질로 인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 직업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진짜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같이 해요. 위에다가 이거를 다 벗어놓고 와요.